청주 성안길에서 약간 벗어난 골목, 원래 철물점이던 자리에 새로운 고깃집이 생겼다. 간판은 단순했다. 돼지의 입술. 이름도 간판도 촌스러운데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보다 먼저 나를 휘감은 건 사람이었다. 검정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묶고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여자. 몸매는 딱 붙는 티셔츠에 다 드러나 있었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나는 순간 대답을 못했다. 그냥 목젖만 꿀꺽 넘어갔다. 아휴, 혼밥 좋은 거예요. 편하고. 이리 와요. 구석자리가 시원해. 앉아서 물을 한 잔 들이키고 나니 숨이 좀 쉬어졌다. 그런데 그 누나가 내 앞에 와서 고기 2인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에 접시를 들고 와서 굽기 시작했다. 첫 손님이라 그냥 구워주는 거예요. 나 오늘 컨디션 좋아요.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손목에서 땀이 반짝였고 그 땀이 햇빛에 반사되어 고기가 아니라 내가 익는 것 같았다. 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오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혼자 마시면 입 심심하잖아요. 한 잔 주실래요? 이상했다. 손님이 사장한테 소주를 따라주는 구조. 근데 내 손이 자동으로 병을 들었다. 2잔, 3잔. 소주가 입안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 여자의 눈빛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보다 조금 더 길게 나를 본다. 고기를 뒤집는 손이 내 무릎 근처에서 멈췄다가 간다. 그리고 불쑥 말했다. 진짜 남자 냄새 나네. 요즘 보기 힘든데. 그날 계산을 끝내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 걸었다. 내일도 와요. 고기 서비스 더 줄게요. 나는 무심한 척 고개만 끄덕였는데 돌아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열고 돼지의 입술 영업시간을 검색하고 있는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걸어갔다. 청주 성안길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좁은 골목, 간판은 여전히 촌스럽게 걸려 있었고 돼지의 입술이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더 야하게 보였다. 점심시간도 한참 지난 오후 3시. 손님은 없었다. 문을 열자 어제의 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지 않았다. 대신 대충 담배를 비벼 끄더니 왔네. 아주 그냥 안 기다린 척 했는데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테이블에 앉았다. 땀이 등에 붙었고 손은 괜히 물티슈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그녀가 나온다. 이번엔 앞치마 대신 검정색 반팔 원피스. 길지 않았다. 엉덩이 바로 위에서 끊긴 그 치마 끝이 내 시선을 한순간에 잡아챘다. 오늘은 뭐 먹어요? 삼겹? 항정?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녀의 다리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웃는다. 아, 삼겹 좋아하네, 진짜. 그 눈빛. 그리고 고기를 가지러 주방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진짜 아무 일도 없게 먹고 나가자. 제발. 하지만 그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고기를 굽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이번엔 무슨 의도인지 불판 끝으로 살짝살짝 몸을 숙일 때마다 내 눈앞에서 가슴선이 스쳐갔다. 내 숟가락이 자꾸만 흔들렸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삼겹 식어요. 그녀가 말하며 나에게 고기를 직접 입에 넣어줬다. 젓가락으로 집어든 고기, 김치 하나, 마늘 하나. 아 해요. 안 하면 섭섭해요. 나는 입을 벌렸고 그건 입에 고기를 넣은 게 아니라 몸 안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시작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내려갈래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어디를요? 지하 있어요.
우리 가게 지하에 방 있어요. 휴게실. 그녀는 앞장서 내려갔고 나는 뒤를 따라갔다. 지하 문은 낡은 철문이었지만 안쪽은 반전이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고 작은 소파와 침대 그리고 낮게 틀어진 재즈 음악. 벽엔 손때 묻은 포스터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그 공간은 고깃집 지하가 아니라 아지트 같았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나는 어색하게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다. 쉬는데. 남자들이랑 쉬는데. 그러곤 웃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와서 턱을 들어 올리고 키스를 했다. 입술이 부딪히자마자 나는 이 여자가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입술로, 숨으로, 손끝으로 내 하루를 다 비워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거 혼자 오면 계속 있는 서비스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의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 짧은 사이 나는 휴게실 한쪽에 놓인 작은 앨범을 발견했다. 낡은 사진 몇 장. 군복 입은 남자, 그녀보다 젊은 얼굴의 여자. 그리고 어느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그 글을 보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 수건 하나만 두른 채. 머리카락은 물기가 남아 있었고 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맞죠?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도 조금씩 알아가야죠. 내가 누군지. 왜 이 가게 이름이 돼지의 입술인지.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다. 그녀는 잡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내게 이런 말을 던졌다. 내일 안 오면 당신 후회해요. 진짜로. 나는 돌아서 걸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향기가 목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슴 한구석이 아직 고기가 익고 있는 것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몸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기묘하게 울렸다. 나는 아직 그 자리, 그 지하방에 앉아 있었고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수건 하나로 겨우 감싼 몸을 내 앞에 드러낸 채 말했다. 이제는 좀 알겠어요? 내가 왜 혼자 사는 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이미 과열된 고기판처럼 지글지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으로 와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도 않은 채 가만히.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야했다. 남자들 다 똑같아요. 먹고 나면 도망가. 나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전 안 도망쳤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기대 좀 해보려는 거예요. 청주에서 남자 하나쯤 믿고 살 수 있나. 그 말이 너무 묘해서 나는 뭔가 속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가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고깃집을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어느새 주방 일도 돕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은정이었다. 삼겹살을 자를 때 칼보다 빠른 손놀림을 가진 여자, 눈빛 하나로 남자 멱살을 잡는 여자, 그리고 밤이면 나를 가장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여자. 우리는 낮에는 고기 굽고 밤엔 서로를 태웠다. 지하방은 이제 단순한 휴게실이 아니었다. 마치 우리 둘만의 세계처럼 고깃집 위의 현실을 지우는 은신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가게에 낯선 남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말수가 없고 눈빛이 어두운 남자들. 그들은 따로 주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은정 누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하로 내려가라고 손짓. 나는 처음엔 질투했지만 그들이 나가고 난 후 누나는 늘 말했다. 가게 단골들. 우리 식구 같은 거야. 너처럼 정식은 아니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지하방을 청소하다가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락커 안 검은 봉투. 그 안에는 묘하게 찢긴 속옷들과 남자 이름이 적힌 쪽지들, 그리고 그 중 하나엔 내 이름도 있었다. 성민 7회. 지불 완료. 그 순간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장부처럼 보였다.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이 누나는 뭔가를 거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더 마셨다. 누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무서운 건 내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였다. 지하방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를 또 발견했다. 누나의 옛 사진.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 군복을 입은 남자와 팔짱을 낀 모습.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날짜. 2004년 제주. 이상했다. 누나는 청주 토박이라고 했는데 나는 사진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누나는 소파에 앉아 발을 말리고 있었다. 사진을 내밀었다. 누나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아, 그 사진 그 남자한텐 내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묻고 싶었다. 지금 나는 뭐냐고. 그 남자랑 같은 줄 아느냐고. 근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나는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내 무릎에 손을 올렸다. 그게 답이었고 그날 밤도 우리는 불처럼 얽혔다. 하지만 머릿속은 식지 않았다. 그 사진 속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왜 누나가 이런 방식으로 남자들을 관리하는지. 이건 단순한 향기나 터치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누나는 사람을 묶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나는 어느새 이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 틀로 짜여 있는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가게 문이 닫힌 날 나는 처음으로 은정 누나의 외출을 목격했다. 평소엔 절대 가게를 비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오후 2시 고기 배달을 핑계로 누나는 외투를 챙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따랐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청주 외곽의 오래된 찜질방. 누나는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 나는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따라 들어갔다. 여자탕 옆 구석, 전용실이라고 적힌 문. 누나는 그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30분 후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하나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은정 누나가 다시 나타났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도망치듯 찜질방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누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나는 묻지도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게 소주를 한 병 밀어주며 말했다. 우리 사이 무조건 솔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오래 가요. 나는 웃었다. 그녀의 규칙은 늘 간단했다. 모든 것을 주되 모든 걸 말하진 않는 것. 그게 그녀가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나는 점점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더 빠져들고 있었다. 더는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상상하는 게 내 밤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무서웠다. 그 자극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우리는 말 없이 서로를 핥았다. 불이 꺼진 지하방, 그녀의 손이 내 눈을 가렸다. 그리고 귀에 속삭였다. 사랑은 한 명한테 주기엔 아까운 감정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납득이 됐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누나가 나에게 가게의 주방키를 맡겼다. 처음이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건데 내가 지켜줘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내가 신뢰받는 건지 아니면 시험받는 건지. 누나는 2시간쯤 뒤에 돌아왔고 이상하게 기분이 업돼 있었다. 오늘 계약 하나 끝냈어요.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굽는다. 고기를 구우면서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상했다. 그 노래,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동요였다.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물었다.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웃으며 말했을 뿐이다. 우린 생각보다 많이 닮았어요. 성민 씨.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나는 내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뭔가 거대한 스토리 안에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고 낡은 수첩 하나. 여기 있는 이름들 다 기억나요. 근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도와줘요. 나는 그 수첩을 열었다. 이름들, 날짜, 금액, 장소.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위험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진심인 척하는 감정이다. 나는 그 문장을 되새기며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어딘가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이 수첩은 장부이자 유서였고 동시에 계승 문서처럼 보였다. 이걸 넘긴다는 건 그녀가 자리를 넘기겠다는 의미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가게를 점점 더 오래 맡게 되었다. 은정 누나는 자주 외출했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더 맑아졌고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이제 좀 내려놔야겠어요. 나도 지겹거든요, 이 게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 뒤편에 있던 작은 창고를 열어보였다. 그곳엔 오래된 사진들과 VHS 테이프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거 다 기록이에요. 우리 가게를 거쳐간 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들.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진짜 이야기들. 그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젠 당신도 알아야죠. 누가 당신보다 먼저였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 뒤를 따를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보았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 이 가게에 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은정 누나.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춰졌다. 나를 이 가게로 끌어들인 것, 나를 알고 있었던 이유, 그녀가 내게 우린 닮았다고 말했던 모든 것. 나는 이제 알았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건 세대를 잇는 복수였고, 사랑이었고, 덫이었다. 그날 밤 은정 누나는 지하방으로 나를 데려가 더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내 무릎 위에 앉았고 귓가에 낮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 나한테서 도망쳤어요. 날 모른 척하고 날 지웠어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날 기억하려 하잖아요.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이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온 기회예요. 당신도 나랑 같잖아요. 버려진 사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도 내 과거로부터 도망쳐왔고 누군가에게 한 번쯤 붙잡히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품었다. 사랑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침이 되자 그녀는 없었다. 수첩만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엔 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당신 차례예요. 이제 이 입술 당신이 가져요.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이젠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누나는 떠났고 나는 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오후 5시 가게 문을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였다. 돼지의 입술 붉은 글씨로 누나가 손수 쓴 그대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나는 예전의 은정 누나처럼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고기 굽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처럼 웃고 그녀처럼 불을 지폈다. 나는 이제 이 구조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입술의 향기에 끌려 문을 열기를. 그렇게 삼겹살집 누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